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시험이 어젠데 오늘 이렇게 시험 끝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을까요? 한 16시간 됐나요? 18시간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막 쉬어야 되는데 이게 해설 강의까지 하고 좀 빠르죠? 일단은 뭐 면접도 좀 뒤에 방향을 좀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을 좀 길게 잡았어요. 자, 일단 뭐 교육학론술 시험은 잘 보신 분은 잘 보셨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전공 교수님들은 이제 이 위에서 만났는데 다 못 쓰고 나온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 요번에 그런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다 못 쓰고 나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뭐 네 번째 문제는 뭐 상상도 못했다.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앵커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앵커드 배운 적이 없다.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이 교육학 논술 이 대비할 때는 우리가 시험을 여러분들이 또 뭐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죠. 저는 올해 참 내년이구나. 내년에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공부하실 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회상해 보세요. 우리가 칼이라는 놈이 있어요. 칼로 갖다가 뭔가를 자르거나 아니면 찌른단 말이죠. 그렇죠? 찌를 때 칼이라는 놈이 손잡이 부분은 넓고 어떻게 된다? 끝에 첨단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 끄트머리는 어떻게? 아주 좁죠. 엄청 좁아야지 들어가지 이게. 우리가 삽이라는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팔 때 어떻게 됩니까? 끝이 뾰족해야 돼요. 그리고 곡괭이로 땅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끝에가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처음에는 넓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된다? 나중 초점 되면은 좁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좁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힘을 응집시킬 수 있는 건데, 되게 하게 되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중국식 칼 이렇게 다지는 칼 있죠. 넓적한 거, 사각형, 직사각형. 그런 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찌를 수가 있나? 못 찌르죠. 잘라서 이걸 뭘 물어본지도 몰라요. 이게 연결된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 뭐냐면은 이 지식이라는 거는 이 어떤 거를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 때를 지식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어떤 걸 배운다. 그러면은 그 배운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이 지식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교육학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위에 5층에 선생님이요 특수 선생님 몇 분이 교수님 대박 났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대박은 뭐 매년 맞춰요. 매년 맞춘다고. 작년 문제도 뭐 병역적 지역성 같은 경우 그렇죠? 11-7번인가 8번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뭐야? 교육 내용의 선정 원리 타일러 거 반드시 나온다고 했던 것도 역시 파이널 두 번째 주 문제 막 그랬어요. 거의 다 맞췄단 말이에요. 올해 거는 더 심하게 맞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췄지만 못 쓴 사람은 못 썼어요. 왜냐면은 이 지식이란 걸 배울 때 그걸 단순하게 정보로 해서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로 끝냈고, 이게 판단이라는 걸로 인출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지식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넓게 배우다가 좁아져야 되거든. 좁아져서 그 좁은 걸 가지고 연결하고 있어야 돼요. 몸통을 다 연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별이라는 순우리말이 있어요. 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별이. 뭘 칼을 별이라 할 때 그 의미도 뭐 같은 글자지만 이 별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상 뭐예요? 그물 있잖아. 그물이 그 1000개 이상 쭉 망으로 쭉 연결돼 있어도 그물을 갖다가 어떻게 당길 수 있는 코는 한 군데로 다 결집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물코. 이걸 뭐라 그래? 별이라고 그래. 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했어야 돼. 모았어야 되는데 모으지 못하면은 문제가 벌어져요. 근데 잘 모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작년 강의 들은 친구가 아까 또 왔어요. 키 큰 친구인데 전공이 컴퓨터 교육인가 그랬어요. 고맙다고 왔어. 왜 왔냐면은 아니 작년 거 듣고 나 그냥 올해 그냥 복습 대충 하고 들어갔더니 가르친 거 다 나왔다 이거지. 근데 쓴 거 이렇게 복귀해 보니까 100% 맞은 게 아니야. 그 친구가. 왜? 기억에는 우리가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다 맞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판단으로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맨 앞장에 그 표지 옆쪽에 이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해마다 초에
이거하고 이제 채점 예상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학논술 명장면이라는 책의 목차예요. 각 영역별 이론의 목차예요. 이 안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출제는. 그리고 이거 말고 더 섬세한 거는 뭐예요? 제가 근접성하고 확산성 관점으로 항상 공부하라고 주는 또 표가 있어요. 그 표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론을 개수를 세보면은 80개에서 100개 사이, 해마다 80개에서 100개 사이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죠. 교육학 논술은 뭐다? 바로 이 현장을 일단 이해할 수 있는 이론. 현장에 바로 적용하거나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 학교 아니면 교사,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 쪽으로 나온다 그랬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작년 기출문제랑 구조가 같았어요. 구조가 같았어요. 뒤에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 문제 이렇게 같이 대조를 해놨어요. 잘 보시면 구조가 뭐가 같을까요? 뭐가 같으면 잘 보세요. 거기 마지막 문제부터 먼저 봐요. 바스의 지도성 명칭 있고 그 다음에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자, 요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행정 문제인데 이 행정 문제를 통해서 뭔가 사실상은 학교 안에서 교사나 또는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거를 방안으로 제시했어요. 근데 작년 문제랑 똑같이 이 종합 발전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확산적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게 있어요. 작년 문제보다 올해 문제가 좀 타이트해요. 타이트하다는 게 뭐냐면 자유반응도를 묻는 무슨 답안지의 부분 점수를 줄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바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지도성의 명칭 쓰고 김 교사가 이 지도성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요거는 거의 동료장학 쪽으로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챕터 샵 4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4가지 변형적 지도성 내용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암시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내가 내 말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올해 문제는 좀 달라요. 올해 문제. 왜냐하면 4번째 문제 보세요. 올해 스타인호프하고 오웬스가 분류한 학교문화 유형에 따를 때라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대전제가 학교문화 유형 분류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아시겠죠? 근데 D교사가 우려하는 학교문화 유형은 얘를 따르고 뒤에 개선방은 얘를 따르지 않는다? 그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성립되지 않아요. 이건 대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 거는 바스의 변형적 지도성 같은 경우는 뒤에 후술할 때나 좀 이제 나오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왜? 지도 방안이 중심이 되니까. 근데 여기는 개선 방안이라고 했는데 위에 배경문이나 이런 걸 전체를 보더라도 학교문화 개선, 학교문화 개선인데 학교문화를 그러면 기계문화에서 다른 걸로 어떤 걸 개선해야 되냐? 그러면 또 다른 학교문화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개선 방안이 나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이 평가, 채점이 좀 박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두루뭉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볼까요? 여기서 일단은 위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작년에 두 번째 샵 2에 대한 문제가 학습 경험의 선정 원리. 이게 교육과정 영역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맨 위에 거는 뭐 사실상 심리학적으로 보통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으로 돼 있고 세 번째가 좀 바뀌었죠. 평가에서 뭐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교수 학습론. 제가 왜 토익 학습 나온다고 그랬는데 토익 학습을 물어본 게 아니죠. 여기에. 근데 어쨌든 샵 두 번째 문제 관련해서 선정 원리하고 그다음에 잭슨의 잠재교육 과정 물어봤거든요. 이게 이원 분류예요. 이원 구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옆에 보시면 B 교사가 말한 영교육 과정이 교육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 한 가지 돼 있죠. 영교육 과정에 대한 것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영교육 과정 개념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개념을 갖다 어느 정도 취하지만 거기서 내용 선정해 주는 시사점이기 때문에 내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안 나오면 백일몽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육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인데 위에 보면 알겠지만 중핵교육과정이다. 이걸 교육과정 유형으로 제가 잘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육내용을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 특히 이걸 많이 썼거든요. 중핵교육과정의 조직이에요. 일종의. 조직 유형을 갖다가 그냥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그냥 중핵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그렇죠? 또는 통합형 교육과정도 사실상 교육 내용을 통합하는 어떤 조직 원리지 사실상은요. 그러니까 원래
교육과정 유형이라는 개념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는 사주 유형은. 그래서 우리가 교과, 경험, 뭐 학문 이런 거. 근데 이 사실상 칭의라는 건 잠재교육과정, 연교육과정도 유형으로 치지만 그런 개념적인 의미를 주기 위한 칭의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섬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 중액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근데 요거는 2016학년도 제가 예상 문제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2017, 18에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치지만 이 뭐는 있으냐면 명장면에서 이거 중액 개념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제가 얘기하기를 거의 경험 주신 것과정과 흡사하다. 또 한 가지니까 뭐 경험 주신 교육 과정을 좀 응용해서 써도 뭐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요거는 아마 점수를 받기가 좀 쉬웠던 문제 같은데 문제는 앞에요. 연교육 과정에 대한 이 시사점을 쓸 때 제가 모의고사 문제 뒤에 이제 나온 게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그거랑 똑같이 쓰면 안 돼요. 요건 좀 다른 패턴으로 쓴 거니까. 어쨌든 이 교육과정 그리고 앞에 심리학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가든업계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요거는 비고스키의 지식론이에요. 근데 지식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고스키 말고 삐아제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불러요. 그렇죠?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개인적 구성주의 말고 다른 명칭은 뭐로 또 부를까? 이거는 그냥 뭐 사람들이 내적 구성주의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쪽은 뭐라 부르냐? 명칭이 있죠. 사회적 구성주의죠. 사회문화적 이론도 뭐 답이 돼요. 근데 다른 건 답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지식의 성격이라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뒤에 교사 학생 역할. 이상하게 역할 쓰는데 역할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역할은 뭐예요? 제가 집에서는 어떤 역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이죠. 또는 우리 부모님한테는 자식으로서 역할이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누구 역할? 뭐, 저는 이제 학교에 강의도 가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교수님 소리 듣거나 강사 소리 듣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르치는 역할이죠. 그렇죠? 역할은 정해져 있어요. 명식으로. 그러면 학생 역할은 뭐냐라는 거지. 탐구자든 아니면 자기가 자기 교수자로 성장하든, 그렇죠? 그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역할을 설명해야 될 거를 뭐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다? 행동으로 설명한다는 거지. 행동.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 조력자면 조력자. 아시겠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를 보통 역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뭐뭐 한다, 애들한테 뭐뭐 한다, 집들을 파간다. 이거는 역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역할의 이면에 있는 또는 그 구체적인 뭐야? 행동, 실천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자질론 써도 자질이 뭐냐라고 면접 문제 물어봐도 이상하게 행동을 묘사해. 그거 안 되거든요. 역할을 물어봐도 행동으로 너무 묘사하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응집성이 안 돼 있는 거고, 이거 의외로 많은 사람이 틀렸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토의식 수업인데 정착 수업 이거 모의고사 때 파이널 때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아마 이게 1, 2, 3번 문제 다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널에 거의 다 있었어요. 이게 11월 달 모의고사에 다 있었어요. F 몇몇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 어쨌든 하나하나씩 하나 봅시다. 일단은 이 주제 같은 경우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에요. 다행이에요. 문제가 좀 단순화 처리돼서. 만약에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교사의 역할이라든가 이렇게 좀 줬으면 또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다. 그렇죠?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다. 이건 굉장히 단선적이에요.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만 쓰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예시가 몇 개 쭉 자리합니다. 그래서 앞에 표준 예시가 있고 뒤에 A, B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A는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서론, 결론, 생략하고 주제에 대한 것만 연계해서 마무리해 놨고요. 그다음에 뒤에 B글을 보시면 B글 한번 보세요. B글 보시면 서론하고 결론까지 한 세트로 완벽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술할 때 어느 걸 주안점으로 해야 되냐면 서론, 그다음에 각 본론마다의 자기 주제에 대한 주장, 그다음에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함정이 있는 게 세 번째, 몇 번째 문제들 다 보시면 알겠지만 토의를 확성하게 한 쪽으로 계속 쓰게 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서론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은 타인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하는 것, 협력적인 사람 양성을 위해서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해서 이제 토의식 수업으로 바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서론의 중요한 기능이 뭐야? 문제제기요, 문제제기. 논의의 필요성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하지만 일부 학교 토의식 수업, 토의 수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풍토 등 적절한 방역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측면에서 논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을 줘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의 마지막 문장. 따라서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사는 비고치게 구성주의 지식론을 이해하고 토의 수업에서 조력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식론과 역할을 요약을 해서 내 주장 뭐뭐 해야 한다. 마지막 문장은 주제 논의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의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 따라서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해 연교과정을 고려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는 토의 주제 내용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단락도 마찬가지. 따라서 교사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해 멀티미디어 도구 활용 시에 주의사항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결론에서 뭐예요? 이거를 요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패턴이에요. 패턴. 이거는 몇 점 안 잃어버리려고. 3점 안 잃어버리려고. 아시겠죠? 3점이에요. 이게 주제가 2점, 구성이 1점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예시, 표준 예시를 한번 잠깐 주제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앞에 표준 예시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여기서 B 예시가 잘 쓴 거예요. 의외로. 상당히 잘 쓴 그림입니다. 이게. A 예시도 보세요. A 예시가 한다. 표준 예시 보세요. 2015 경영교육 과정에서는 창의융합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토익학습을 통하여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등을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입시 중심의 문화에 젖어 교사나 학벌에 도구가 되고 학생들은 그들의 삶과 결의된 객관적인 교과 지식을 성경처럼 암송하게 하여 올바른 토익학습이 이루어지기 힘든 게 현실이다. 따라서 토익식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식론, 교육과정, 교사학습, 학교문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 깨닫는 게 있어야 돼. 내가 이 서론을 썼을 때랑 이 내용이랑 느낌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 문장 대충 쓰더라고요. 그건 서론은 감점입니다. 마이너스 0.3 이상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문제 제기해서 정확하게 이 여기 예시는 뭐냐면 지금 4가지 소문항이 있는데 소문항과 관련했었어요. 아시겠죠? 이미. 그러니까 본론을 쓴 다음에 서론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화제거리를 가져오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 개웠을 때 분명히 본론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각 단락의 주제를 보세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되게. 따라서 토익식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조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의 성장에 따라 도움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시 교사의 역할, 지식론과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 단락. 따라서 교사는 토익식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교육 과정을 고려한 선정으로 다양한 교육 과정 생에 노력함과 동시에 이를 학생 개인과 사회 및 교과 차원 등과 잘 조화되도록 교육 내용 조직의 균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 단락. 따라서 교사가 토익식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앵커를 탐구하면서 위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기법과 작성 회의를 해야 한다. 뭐 여기서 학생이라는 존재 주어가 빠졌네요. 학생들이 이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단락도 따라서 뭐라고 됐을까? 따라서 이게 빠졌네. 이게 빠졌어요. 마지막이. 이게 빠졌어요. 마지막 문장 빠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0.3 정도 받아요. 마지막에 하나 빠졌죠? 여기 빠졌어요. 그 다음에 결론 돼 있어요. 결론이 있는데 마지막에 빠졌지 왜? 편집하다가 어디로 날아간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구체적으로 요약해야 돼요. 위의 내용. 그래서 토익식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의 지식관이 사회적 구성적으로 변해야 하며 교사는 조력자로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비기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유의미한 토의를 위하여 표면적 교육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학교 밖의 주제, 내용 등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거시기 이야기 구조와 중액 구조로 조직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가 기계문화를 일사하고 가족적이고 수평적 협업이 이루어지는 공용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부토를 조성할 때 토익식 수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4개의 주제를 다 요약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 3개로 보이죠? 아니에요. 4개입니다. 4개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안에 사실상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일부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상은 주제에 대한 의식이 본론마다 마무리로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토의식이라는 것을 걸고 넘어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서술을 쭉 읽다 보면은 이 3번째 문제 같은 경우 딱 전체 4번째 단락이죠. 거기 보시면 다음으로 교사학습면에서 토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업의 원리는 이렇게 해서 토의학습에 대한 부분이 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 구조가. 자, 일단은 하나하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내용으로.